자, 지금 시간부터 제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침입 탐지 기술이 무엇인지 골라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교재 25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그 네트워크 보안과 방화벽에서 요거 자, 네트워크 보안과 방화벽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지금 요게 이제 그 보통 클라우드로 표현되는 게 인터넷이죠. 같은 말이에요. 뭐 TCP/IP, 공중망, 인터넷 같은 말이고요. 자, 이 인터넷에는 물론 뭐 정상적인 사용자도 있지만은 해커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회사, 이 이제 그 회사가 바로 내부망이라고 하는 거죠. 즉 회사는 여기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랑 여기 첫 번째 라우터가 있겠고 이 라우터가 인터넷에 물려 있겠죠. 즉 회사랑 이어져 있는 첫 번째 라우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부망, 이 회사라 요게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그 공중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먼저 가장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방화벽이 있어야죠. 방화벽, 파이어월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방화벽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그 다음 나온 솔루션이 IDS와 IPS가 나왔죠. 즉, 요 방화벽의 역할은요. 방화벽의 역할은 저희 침입, 요거 저는 했던 것 같은데 침입, 자, 차단,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침입 방지. 그래서 얘는 저기에 방화벽, 그 다음에 IDS, IPS예요. 그래서 방화벽의 역할은 수희 아저씨, 그 경비실 아저씨 있죠? 즉, 경비실 아저씨가 여기 딱 있다가, 아는 사람은 통과, 모르는 사람은 막죠? 그게 바로 침입 차단. 즉, 가장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그 다음에, 자, 침입 탐지는 도둑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로 다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 수위 아저씨, 그 수위실에 있는 수위 아저씨로는 못 막기 때문에 여기 그 구석구석에다 CCTV를 설치했어요. 요게 바로 IDS, 침입 탐지 시스템이에요. 탐지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요거 IPS는 침입 방지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마치 그 캡스 있죠? 자, 캡슐은 신고를 받으면은 출동하죠. 자, 출동해서 도둑놈을 때려잡기도 하죠. 즉 얘는 능동이에요. 능동. 자, 능동적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얘는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기본이니까 방화벽, IDS, IPS, 침입 차단, 침입 탐지, 침입 방지. 요렇게 이제 그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에는 회사 홈페이지가 있어야죠. 홈페이지. 그런데 회사 홈페이지를 여기에다가 구축을 할 수는 없죠. 이쪽에다가. 왜냐하면은 여기에 그 게시판이 있잖아요. 자, 게시판에 사용자가 악성 코드를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는 바깥쪽에다가, 즉, 여기 방화벽 바깥쪽에다가 DMZ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다가 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 홈페이지로 뭐 그 정보가 빼내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보시면은 자, 회사 홈페이지에는 별 내용이 없죠? 무슨 뭐 대표 인사말, 뭐 조직도, 뭐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유출되더라도 별 내용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생산 관리, 영업 관리, 인사 관리, 그런 데이터지 무슨 뭐 회사 영역, 뭐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는 이 바깥쪽에다가 방화벽 바깥쪽에다가 그러니까 그 DMZ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다가 회사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입팟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꿀단지예요. 즉 뭐냐면은 미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끼 역할.
즉, 해커는 드디어 내가 방화벽, IDS, IPS를 뚫어서 뭐 영업 관리나 뭐 인사 관리 시스템에 접근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디에요? 여기를 지금 뚫은 거죠. 그래서 뭐 홍길동 왔다 감, 뭐 바보 이러면은 자, 이 관리자가 이 해커들이 어떤 기술을 쓰는지, 어떤 툴을 쓰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역할. 그게 바로 한이팟이에요. 즉, 이 한이팟은 구색은 다 갖춰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라도 방화벽, IDS, IPS 그런 구색은 갖춰져 있고요. 또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즉, 너무 어려우면은 해커가 아예 뚫지를 못하겠죠? 그렇다고 너무 또 쉬우면은 그것도 안 되죠. 즉, 적당히 어려워야 되는 게 한이팟이고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자, 이제 그 보안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사지 말고, 자, 기존에 있는 거를 통합해서 써보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UTM이에요. 즉, 이 UTM이라고 하는 거는 온갖 장비들을 다 통합을 해서 쓰자. 자, 그게 강하고요. 또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자, 이제 이러한 그 보안 장비들을 다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운용을 해야죠. 그런데 이 보안 관리자들은 일단은 단가가 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견 기업인데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운용하는 게 부담스럽겠죠? 자, 그래서 아예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ESM이에요. 즉, 요 ESM은 따로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요. 여기 보안 관리자들이 365일, 24시간 대신 여러 업체를 관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ESM이에요. 즉, 인터넷은 외부 위협이죠. 그 다음에 요거 회사니까 뭐 내부 위협이고요. 자, 보통 내부 위협은 관리자 실수예요. 또는 내부 직원이 작정을 하고 덤비는 거 있죠. 실수와 모의가 내부 위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자나 해커들은 다 외부 사용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중망이죠. 인터넷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각종 보안 시스템, 그리고 회사 아니니까 그 내부 사용자. 자, 그 다음에 ESM은 원격 통합 관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크게 본 그 네트워크 보안과 방화벽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요거 있죠? 한이팟. 자, 이 한이팟이라고 하는 거는 미끼에 미끼. 즉, 관리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공격자로 하여금 충분히 오랜 기간 머무르도록 유도해야죠. 즉, 이 한이팟은요, 적당히 노출돼 가지고 공격자를 유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구색은 다 갖춰 놓고 있어야 하는 거죠. 즉, 이 대응책을 강구하기 충분한 시간 동안 공격자를 머물 수 있도록 미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한입팟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볼까요? 공격 성향이 있는 자들을 중요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끌어내도록 설계된 유도 시스템. 자, 여기만 읽어도 뭐예요? 한이팟이죠? 꿀단지. 즉, 한이팟은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 자,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한이팟,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침입 탐지 기술. 이게 뭐예요? 침입 탐지는 IDS죠? IDS.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IDS. 요거는 침입 탐지니까, 자, 공격자의 동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자, 공격자가 시스템에 충분히 오랜 시간 머물기 유도한다. 자, 이거는 지금 요거 지금 문제는 침입 탐지니까 IDS인가? 라고 봤지만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예요? 유도한다, 수집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얘는
한의팟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2번은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는 안에 있는 한의팟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하는 공격자를 다른 곳으로 끌어내도록 설계된 유도 시스템 한의팟.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UTM. 4번은 UTM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즉 여기 자, UTM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 위협 관리예요. 즉 기존에 있는 거를 최대한 통합해서 사용하자. 자, 틀린 건데 여러 보안 장비를 하나의 장비로 통합한 거.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보안 로그를 모아서 취합해서 심층 분석. 자, 요거는 조금 이상한 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고 관리가 용이하지만 장애 발생 시 보안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으로 방화벽 기능 포함하고 있다. 자, 얘는 그 UTM인데요. 자, 요 그 UTM을 다시 한번 볼게요. 침입 차단, 방화벽, 탐지, IDS, 침입 방지, IPS, 그 다음에 통합 위협 관리는 UTM이에요. 즉, 얘는 여러 제품의 보안 기능을 통합한 보안 솔루션. 즉, 매번 새로운 장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통합해서 쓰자. 자, 그게 바로 UTM의 기본 개념이에요. 즉, 다양한, 죄송합니다.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자. 그게 바로 UTM의 기본 그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심층 분석은 조금 좀 거리가 멀어요. 보통 이 심층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뭐 웹 방화벽 아니면 뭐 IDS 뭐 그런 게 좀 많이 있고요. 요 4번은 자, 2번이 조금 좀 이상하죠. 그래서 자, 요건요. 심층 분석은 글쎄요. 요거 ESM이 조금 좀 적당하지 않을까. 예. 물론 뭐 다른 것들도 다 심층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얘는 조금 좀 애매한데 하여간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침입 탐지 시스템. 누구죠? 차단, 탐지, 방지니까 IDS예요. IDS의 탐지 기술 중 전문가 탐지 기법은 어떤 방법에 속하는가?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요. 자, IDS 탐지 기법에는 지식 기반 탐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행위 기반 그 침입 탐지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하여간 지금 그 답은 지식 기반에 보면은 여기 전문가 시스템들 있죠? 그래서 자, 5번은 자, 지식 기반인데요. 자, 이 차이점이 자, 먼저 IDS 침입 탐지 시스템. 이 침입 탐지라고 하는 거는 뭐 기존의 공격자 패턴 이용해서 공격을 감지해서 자, 시그니처 사인 기반 감지한다. 자, 그리고 뭐 이상 탐지 요런 말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 침입 탐지 IDS는 어떻게 되어 있냐? 호스트나 네트워크.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라우터나 스위치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데이터 수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 이 먼저 얘를 자, 먹기 좋게 가공을 해요. 그 다음에 분석 및 탐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석 및 탐지하는 방법에는 크게 오용 탐지, 이상 탐지,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탐지하면은 뭐예요? 보고 및 대응. 누구한테? 관리자한테. 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거 한번 나왔어요. 순서 있죠?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 및 축약, 한 다음에 분석 및 탐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 및 대응. 누구한테? 관리자한테. 자, 이게 나왔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분석 및 탐지할 때 요거 자, 오용 탐지인데 취약점 DB가 있네. 자, 요건 뭐냐면은 자, 오용 탐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그 시그니처들을 쭉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약된 정보가 여기 그 시그니처와 일치하면은
공격이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오용탐지 기법이에요. 즉, 오용탐지하기 위해서는 이 해커의 시그니처가 여기에 미리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그 단점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자, 이상탐지 이게 뭐냐면은 자, 요거는 시간이고 얘는 CPU 사용 양이에요. 그러면은 자, 먼저 임계치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CPU 사용량은 밑에서 돌겠죠? 그런데 갑자기 뭐가 탁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임계치를 초과했네? 이게 공격인가? 요렇게 판단하는 게 이상탐지 기법이에요. 즉, 이상탐지 기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지금 취약점 DB에 아직 시그니처가 없어요. 즉, 해커가 내가 지금 처음으로 해킹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자, 만든 다음에 첫 번째 공격 대상에는 여기에 시그니처가 없겠죠? 그것도 그런 공격을 제로데이 어택이라 하거든요. 즉, 내가 첫 번째로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공격하는 타겟에는 여기에 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뚫리는 거를 제로데이 어택이라 하는데 이상 탐지 기법은요. 그런 것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자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이상 탐지 기법이에요. 즉 얘는 제로데이 제로데이 어택 공격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은 뭐 이거 짬뽕 한 게 하이브리드 방식이고요. 그 다음 크게 자 탐지 기법에는 오용 탐지 기법과 자 이상 탐지 기법이 있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즉 여기서 보면은 크게 자 지식 기반 탐지 기법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식 기반 탐지와 행위 기반 탐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용 탐지 있죠. 요게 바로 지식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지식 기반에는 전문가들, 자,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거는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이 지식 기반 탐지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즉, 전문가 탐지 기법은 지식 기반. 여기 지식 기반. 그래서 5번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자, 다음 보기 중에 오용 탐지 방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오용 탐지가 뭔가? 그러면은 여기 있죠? 자, 여기 IDS에서 이 순서에 오용 탐지, 이상 탐지, 하이브리드, 즉 취약점 DB를 갖고 있으면은 걔가 오용 탐지였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얘가 과제 탁 올라가면은 얘는 이상 탐지였죠? 그래서 이 오용 탐지와 이상 탐지 한번 볼게요. 자, 오용 탐지는 취약점 DB를 관리하는 거고 이상 탐지는 뭐예요? 이렇게 임계점을 급격하게 넘은 패턴을 공격이라고 판단하는 게 이상 탐지죠. 그래서 자 얘는 이 오용 탐지는요. 자 기존의 침입 방법들을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뒀다가 이거와 패턴이 일치하면은 그 공격이라고 판단하는 게 오용 탐지 기법이에요. 자, 그에 반해 이상 탐지는 뭐예요? 자, 얘는 신경망 모델, 뭐 이런 것들, 뭐 AI,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사용자의 행동 양식을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를 공격이라고 탐지하는 게 바로 이상 탐지 기법이에요. 즉, 행동 양식의 급격한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잘 보면은 이것도 분명히 자 임계치를 넘었죠. 그런데 이 넘는 각도가 완만하죠. 그럼 이거는 그냥 작업 중이구나 라고 판단하지만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면은 얘를 공격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인 행위를 프로파일을 해가지고요 일정 기간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즉, 임계치를 너무 높게 하면은 공격인데도 공격이라고 판단하지 못하겠죠? 또, 임계치를 너무 낮게 하면 뭐예요? 내가 정상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이거를 공격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자, 훈련해야 되고요.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오용 탐지, 이상 탐지에서 오용 탐지는 펄스 네거티브, 즉 미탐이 많고 오용 탐지, 이상 탐지는 펄스 포지티브, 오탐이 높다. 뭐 이래 가지고 막 헷갈려 하세요. 즉, 자, 펄스 네거티브는 미탐이고요. 펄스 포지티브는 오탐이에요. 펄스 포지티브, 펄스 네거티브, 오탐, 미탐. 자, 이거 볼게요. 자, 이 펄스 포지티브 얘는 뭐예요? 긍정이죠? 긍정. 얘는 부정이죠? 그래서 얘는 긍정 오류, 얘는 부정 오류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은 자, 첫 번째 긍정 오류는요. 공격이 아닌데 공격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양치기 소년에서 공격이 아닌데 심심해서 장난친 거죠? 그게 바로 긍정 오류예요. 그 다음에, 자, 부정 오류는 뭐냐면은 공격인데도 공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예요. 즉,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 잡아먹고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흥!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 오류, 펄스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포지티브는 오탐, 네거티브는 미탐이라고 하는데요. 자, 관리자 입장에서 오탐보다는 미탐이 더 치명적이겠죠. 즉, 자, 오탐은 공격인 줄 알고 막 난리를 치렀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공격이 아닌 거죠. 이건 오탐이에요. 그럼 자, 미탐은 뭐냐면은 이미 사고가 터진 거죠. 즉, 이미 그 사용자 정보가 털렸는데 그거를 감지하지 못한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미탐, 펄스 네거티브예요. 즉, 오용 탐지는 펄스 네거티브, 미탐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시그니처가 없으면은 탐지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낮다 하면 사고죠. 그에 반해서 이상 탐지는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한 것 뿐인데 이거를 공격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 이게 높아요. 자, 그래서 그만 헷갈려 하시니까 한번 그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뭐 시스템 감시 분석, 취약점 검사, 패턴 인식 이런 것들, 무결성 검사, 하여간 뭐 필요한 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IDS예요. 네, 해서 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6번 문제를 보면은 6번 다음 중 오용 탐지 그러니까 뭐예요? 오용 탐지는 취약점 DB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지금 얘는 뭐예요? 미탐이 높았죠? 아까 미탐 얘는 사고예요. 즉 공격인데도 공격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미탐 펄스 네거티브 즉 그 오용 탐지죠. 여기서 이제 요거 오용 탐지 요거에 대한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A는 뭘까요? 정량적인 분석 방법, 통계적인 분석 방법, 신경망 모델은 여기 있죠? 네, 바로 이상 탐지예요. A는. 자, A는 이상 탐지고요. 그 다음 B는 취약점 DB를 이용해서 이미 알려진 패턴을 기반으로 한다. 네, 맞아요. 이거는 맞죠. 그래서 얘는 오용 탐지. 자, B는 오용 탐지고요. 그 다음에 C, 정상적인 행위와 비교해서 비정상적인 행위 탐지한다. 얘는 이상 탐지죠? 이상 탐지. 이거. 이상 탐지. 그 다음에 D번. 알려진 공격만 탐지할 수 있다. 예, 맞네요. 그래서 B와 D죠? 그래서 6번은 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네트워크 접속 시 단말의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해서 접속 허용 여부를 관리하는 단말 보안 솔루션은 얘는 자 네트워크 억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그 솔루션이 있어요. 자, 얘는 뭐 별 수 없어요. 자, 이거는 그냥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 그 네트워크 접근 제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한번 자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7번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다음 중, 자, 모두 시큐리티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모두 시큐리티는 여기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 모두, 이 UTM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유역관리거든요. UTM은. 그리고 여기, 자, 모두 시큐리티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은, 아파치 웹 서버에서 동작하는 오픈 소스, 즉 공개된 방화벽이 바로 모두 시큐리티예요. 그래서 이 모두 시큐리티인데 당연히 얘는 뭐냐, 이거 뭐예요? 유니파이 스리트 매니지먼트. 얘는 UTM이죠? 3번은.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즉, 이 모두 시큐리티에 뭐 리퀘스트 필터링, 어디티 로깅, 그 다음에 필터링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바로 공개용 웹 방화벽이 모두 시큐리티예요. 그래서 이 모두 시큐리티에는 크게 보면은 여기 자 포스트 페이로드 분석 이래가지고 겟 방식뿐만이 아니라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전송되는 컨텐츠도 분석 가능한 게 바로 모두 시큐리티라고 하는 공개용 웹 방화벽이에요. 그래서 자 9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모두 시큐리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로와 파라미터를 분석하기 전에 정교화해서 우회 공격을 차단한다. 네, 맞아요. 공개용 웹 방어벽이니까. 2번 웹 서버 또는 다른 모듈이 처리한 후에 모두 시큐리티가 요청 내용을 분석해서 필터링한다. 맞아요. 3번 get 메소드를 사용해서 전송된 콘텐츠만이 아니죠. get 방식만이 아니고 포스트 방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9번은 얘는 3번이에요. 자, 10번은요. 모두 시큐리티 아파치 모듈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자, 요런 문제 풀 때는 이게 쉬운 문제 아닌데요.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은 자, 뭔진 모르겠으나 무슨 뭐 필터링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웹서버나 다른 모듈에 의해서 사용되기 전에 요청을 분석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자, 3번을 보면은 자, 로깅하는 건데 사고 후에 대한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분석을 위한 세부 상황 기록 기능은 없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얘는 일종의 그 방화벽 모듈을 하는 건데, 로그 같은 것들을 기록을 안 한다. 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0번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건전한 프로그램처럼 포장해서 즉 얘는 트로이 목마예요. 그 다음에 자, 니은은 OS에서 버그를 이용해서 루트 권한 획득 얘는 익스플로이트 취약점 이자 되는 건데요. 자, 먼저 여기 트로이 목마와 익스플로이트 취약점 코드 자, 먼저 트로이 목마는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건전한 프로그램처럼 포장한 거. 자, 이런 게 바로, 우리 그 취약점에서 보면은, 여기 먼저, 익스플로이트 취약점 코드란 운영 체계에서 버그를 이용해서 루트 권한을 획득 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격 코드, 프로그램. 자, 이런 것들을 익스플로이트 취약점 코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죠. 즉, 여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성에 들어온 다음에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성문을 열죠.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예요. 즉, 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건전한 프로그램처럼 포장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의심 없이 자신의 컴퓨터 안에서 이를 실행시키고 실행된 프로그램은 특정 포트를 열어서 공격자의 침입을 돕고 추가적인 정보를 뭐 유출하고 자, 이런 게 바로 트로이 목마예요. 자, 이 트로이 목마 특징은 자기 복제 능력은 없어요. 즉 웜이나 좀비처럼 자기 복제 능력은 없지만은 이 악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는
정상을 가장한 프로그램.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죠.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는 뭐 결국에는 정보를 빼내오는 게 주된 업무예요. 그래서 이거 뭐 대응은 그 솔루션, 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솔루션을 설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웜과, 자, 요거 한번 좀 비교해 보면은, 자, 이게 바로 바이러스, 웜, 좀비. 그래서 웜과 좀비는 독립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웜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 웜은 독립형이에요. 즉, 숙주가 필요가 없고 자기 복제 잘하죠. 자, 그래서 굳이 표로 이제 비교하면은 이게 바로 그 트로이 목마예요. 자, 여기 봐. 자, 트로이 목마고 요거 한번 요거 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정리해 볼게요. 악성 코드는 크게 종속형과 독립형. 즉 숙주가 필요하면은 종속형, 숙주가 필요 없으면은 독립형. 그래서 자, 종속형에는 백도어, 논리폭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종속형이고 독립형은 자기 혼자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웜과 좀비. 그래서 이 바이러스, 웜, 좀비는 자기 복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바이러스, 요게 웜, 그 다음에 요게 좀비. 예, 요렇게. 자, 그래서 11번은 기억은 트로이 목마, 리은은 익스플로이트 취약점 코드가 되는 거죠.